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제가 특히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절염이다 그러면 제가 1993년도에 정형외과를 처음 시작했어요. 전공의를 시작을 했고 전문의를 따고 임상 강사,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펠로우 전임 강사가 대학에 있었고요. 제가 근무한 병원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교실에서 근무했고 연구했고 연구한 가장 획기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미세천공술의 효과예요. 그게 어떤 효과냐면은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의 시작이었죠. 연골이 없는 부분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고 환자를 한 6주 내지 8주 동안 체중 부하를 안 시키니까 연골이 자라더라. 그거를 이제 처음 시술할 때 사진 찍고 두 번째 이제 핀을 제거할 때 소위 말하는 다시 사진 찍고 그 조직 검사를 다 했어요. 이게 자라는 연골이 실제 연골인지 아니면 가짜 연골인지. 파이브로 카틸라지는 되게 재생된 연골이 파이브로 카틸 섬유성 연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거의 반반이 섞여 있다는 결론을 내서 그거를 학회에 발표를 했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2000년도에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관절이었어요. 절골술은 그닥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절골술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술기가 어렵고 해서 양쪽은 꿈도 못 꾸고 한쪽씩 했었죠. 이제 그러고 2000년도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조금 2, 3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연골이 생성이 되는데 어떤 분이 절골술만 해도 휘어진 다리를 일자만 만들어놔도 연골이 생성되더라. 미세천공술을 안 해도 되더라. 라는 논문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나갔고 이제 봉지의 생활을 했죠. 그때 이제 홍익병원에서. 그때 이제 환자를 보다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절골술도 좋고 인공관절도 다 좋아요. 절골술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인공관절은 양측 수술이 사실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큰 수술이라 피도 많이 나고 해서 양쪽 수술이 어렵고 절골술은 인공관절에 비해서 훨씬 피도 덜 나고 하는데 왜 한쪽만 수술하지? 왜 양측을 같이 못하지? 자꾸 의문점이 저한테 생겼어요. 2005년도, 2004년도 이제 초반에 양측 수술을 한번 해보자.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2007년도죠. 그 결과를 제가 아산병원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양측 슬관절 개방형 절골술. 양측을 동시에 그때 제가 270케이스인가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아까 2000년도에 이제 많은 상을 수상을 했다고. 그때는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이제 배대경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많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거가 발표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눈이 동그랗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양측을 270명을 같이 동시 양측 동시에 학교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 양측을 할 수 있냐? 양측을 하면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 맨날 그런 얘기만 계속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 후로 이제 계속 뭐 이메일이나 외래 전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연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절골술을 양측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모두 퇴행성 관절염 치료인데 그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주제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